4월 7일 목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유엔은 7일 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러시아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축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총 93개국이 러시아의 축출에 대해 찬성했고 24개국은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58개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를 한 국가는 벨라루스, 중국, 이란, 러시아, 시리아 등이었습니다. 이 표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퇴각한 후 부차 지역에서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사자 유엔은 러시아를 인권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강행한 것입니다. 유엔이 인권위원회에서 멤버 국가를 배제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인권위원회 소속 리비아가 당시 가다피 정권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자비 탄압으로 인권위원회에서 배제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러시아를 징계하기까지 여러 국가들이 단합을 이루어 마침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러시아는 더 이상 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여러 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생굴에 대한 리콜 및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6일 이후 캐나다에서 채취된 굴과 관련 노로바이러스 감염 혹은 위장질환 발생 등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수확된 굴 등은 미국 내 일리노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텍사스, 콜로라도, 워싱턴, 매사추세츠, 네바다, 오리건 그리고 하와이 등에 배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병과 같은 급성 위장 질환은 북미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염성이 강해 모든 연령대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감염되면 보통 12시간에서 48시간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 몸살, 발열, 설사,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됩니다. 보건당국은 오염된 생굴을 먹어 아픈 경우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고 지역 보건부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굴과 조개류 등을 먹기 전 철저히 요리를 할 것과 아울러 손을 씻고 먹기 전에 채소를 깨끗하게 준비해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연방우정국의 시스템 쇄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500억 달러의 기금을 원조하는 법안에 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가운데 우표값이 현 58센트에서 60센트로 6.5%가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편물의 양이 줄어들어 우체국은 2007년 이후 적자폭이 9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현재 첫 1사분기 적자폭만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정국 측은 우체국 내부 시설을 더욱 현대화시키고 배달 차량을 전기화해 가스 배출을 줄여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년도 안 돼 일종 우표값을 재차 인상하는 것에 대해 가격 인상폭이 인플레이션 상승폭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윈디시리 시카고의 겨울철 추위는 널리 잘 알려져 있지만 전국에서의 겨울철 여행지로는 순위가 몇 위가 될까요? 봄철을 코앞에 두고 소비자 웹사이트인 월렛허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70여 도시 중 애틀란타가 1위이고 시카고는 6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에 이어 워싱턴 DC가 2위,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3위, 세인트루이스가 4위, 그리고 뉴멕시코주 알버커키가 5위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경비와 그 지역을 여행하는데 교통의 복잡성, 볼거리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것입니다. 시카고는 여행 경비 측면에서 볼 때는 70군데 중에서 28위,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가를 따지면 뉴욕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한 지역을 찾아 휴가를 떠나는 경우 오스틴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그 다음이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댈러스, 휴스턴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시카고 외에 네이퍼빌과 엘진 등이 추가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리노이를 비롯해 인근 타주에 걸쳐 딜러십을 운영하는 자동차 딜러가 주로 흑인 고객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워 차 가격을 올려받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검찰총장과 합의를 통해 $1,000만 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딜러십은 에드 네이플턴 오토모티브 그룹으로 알려졌으며 원래의 차 가격에다 엑스트라 비용을 붙이고 파이낸싱을 신청할 때 오버차지를 하는 등 주로 흑인 고객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기를 공공연하게 벌여오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도 접수된 이 케이스를 보면 8개 주에 걸쳐 51개의 딜러십을 가진 이 그룹은 고객 모르게 페인트 프로텍션 명목으로 수십만 달러를 차지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흑인 고객에게는 백인 고객보다 패키지를 살 때 평균 $99를 더 차지했으며 파이낸싱을 할 때도 이자에 대한 포션을 평균 $190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리노이 검찰청은 이런 행위는 소수계를 대상으로 한 차별 정책이며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자동차 가격 때문에 구입에 애로사항이 많은 때에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딜러십 측은 연방정부와의 지속적인 대립 속에서 더 이상 비즈니스의 단절을 막을 수 없기에 장기적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위해 원만하게 합의를 보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0만 합의금 중 약 $995만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기금으로 적립되며 나머지 $5만 일리노이 검찰청의 스페셜 기금에 넣어 경찰과 주민들 교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줄곧 오피스를 폐쇄하고 온라인 혹은 전화 상담에 의존해오던 사회보장국 오피스가 드디어 7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오픈됐습니다. 그동안 사회보장 관련 혜택을 신청하거나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화로 예약한 후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오피스가 닫혀 대면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에서 오직 전화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하는 비대면 서비스 상담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시카고 지역 로렌스길에 소재한 오피스, 4900블락 노스 미러키길에 있는 사회보장국 오피스, 그리고 마운트 프로스펙트 지역 윌링길의 오피스에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회보장국을 찾는 일반인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오픈한다 해도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예약 없이 그냥 워크인할 경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한 후 오피스를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SSA 측은 조언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판사가 마침내 대법관이 됐습니다. 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7일 상원 표결을 통과해 200여 년 만에 첫 번째 흑인 여성 대법관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상원 표결은 53대 47이었습니다. 공화당 중도파 3명의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잭슨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미 대법원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잭슨 판사는 이번 여름 은퇴할 예정인 83세의 대법관 스테펜 브레이어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일리노이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1,118명, 신규 사망자 수는 48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2%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496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